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5일 수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성탄 축하드립니다. 아기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빛으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특히 기독교도들에게는 구세주의 탄생이 기쁘지 않을 수 없겠죠. 케노시스라는 그리스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이 된 것을 가리키기 위해 신학에서 사용하는 단어며 비움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인간과 같이 됐고 더 낮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의 여정을 통해 자기 비움의 길을 보여줍니다. 오늘 하루 나 스스로를 어떻게 낮추고 또 무엇을 비울 것인가를 생각하며 감사한다면 마음속 구유에 아기 예수가 오는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겁니다. 감사하면서 동시에 불행한 사람은 없답니다. 북한이 얘기해온 크리스마스 선물도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성탄 선물답게 정말 모두를 위해 좋은 것이길 기대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세종과 충남 북부 권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 9시까지 세종과 충남 전역에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험하고 각박하다고 하지만 작지만 소중하고 따뜻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제 성탄 전야를 맞아 산타로 변한 주민센터 직원부터 쉼터 청소년을 위한 자립바자회, 소외계층을 위한 천사 저금통까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천주교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는 성탄절 담화에서 반생명과 극한 갈등의 세상에서 나와 우리부터 문제 해결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 등에 전격 합의하면서 지역 정가에도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 시 세종시는 사실상 선거구 분구가 확정되는 가운데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대전을 뜨게 돼 거취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천안 일본공원 개발 사업을 둘러싼 극한 갈등이 해를 넘겨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토지주들의 공원 입구 폐쇄와 시민단체의 불복종 운동에 더해 행정 절차까지 발목이 잡히면서 상황이 점점 꼬여가고 있습니다. 내년 청산리 전투 100주년을 맞아 충청남도가 홍성군을 항일운동의 성지로 육성합니다. 공주 공산성 발굴조사에서 백제 왕궁의 출입시설을 만들기 위한 대규모 토목공사의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대전시 석계동의 한 사찰에서 불이 나 대웅전 260여 제곱미터를 모두 태운 뒤 20여 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성룡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성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야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 등에 전격 합의를 했죠. 네. 법안 통과가 될 경우에 세종시 분구 등 지역 정가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죠? 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는데 지역구의 인구 기준은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수입니다. 이 선거일 15개월 전인 지난 1월 중순 세종시의 기준 인구를 보면 32만여 명인데요. 현 20대 국회 지역구 인구 편차는 최소 14만 명에서 최대 28만 명인데 내년 21대 총선도 이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서 이 세종시 선거구가 사실상 2개로 늘 전망입니다. 네. 현재 이해찬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상황에서 이 선거구까지 늘면서 세종시가 충청권 최대의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대전을 떠나게 돼서 거취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죠. 네, 이 청와대 하명수사 경찰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이 경찰 인재개발원장으로 발령돼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황 청장은 KBS에 자신의 소임은 검찰 개혁이고 이 총선 출마가 유일한 선택지도 아니기 때문에 더 큰 명분이 있다면 대전 출마를 고집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 청장은 그동안 고향이기도 하고 경찰서장으로 있었던 대전 중구에 출마할 것이 유력해 보였는데요. 대전 출마 의사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이번 총선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 문화도 좋은 쪽으로 좀 변하길 기대합니다. 천안 일본공원 개발 사업을 두고 토지주들과 시민단체 사이에 갈등이 이어져 왔는데 이 갈등이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해를 넘겨 내년까지 이어질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재 천안 일봉산 등산로에는 일봉산 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이 사유지에 철조망까지 쳐진 상태인데요. 이 토지주 150여 명은 일봉산 개발 추진위원회에도 결성했습니다. 민간 자본으로 현재 공원 면적의 30%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일몰제 시행 이후 난개발을 막는 길이라며 천안시에 보상 협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천안시가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은데 보상 절차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하지만 천안시는 현재 행정 절차에 발목이 잡힌 상태입니다. 충청남도 문화재심의위원회가 홍량호묘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문화재 보호구역 변경을 불허했고 금강환경청도 환경시설 보완이 필요하다며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시가 주민투표를 거부하면서 시민단체 움직임은 행정심판 청구 같은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확산하는 분위기인데요. 이렇게 토지주들의 공원 입구 폐쇄와 시민단체의 불복종 운동에 더해서 행정 절차까지 발목이 잡히면서 일본공원 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해를 넘겨서도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예, 이 천안시는 시장도 공석 중인데 참 여러 가지로 꼬이게 됐군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플라스틱이 요즘 꼽히고 있는데 이 국내 연구진이 플라스틱 쓰레기에서 고부가가치 의약품 원료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요? 네, 이 해양 쓰레기의 대부분이 플라스틱 소재인 페트로 만든 음료수 용기들인데요. 한국화학연구원 김희택 박사의 연구팀이 이 페트를 230도의 고온에서 물과 반응시키고 미생물을 첨가해 의약품 원료 등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을 거치면 페트에서 항산화제 원료로 쓰이는 갈산과 항균 성분이 있어 손 세정제 원료로 쓰이는 피로갈롤, 그리고 플라스틱 원료로 쓰이는 뮤콘산이 나오는데요. 이런 원료는 원래 천연물에서 추출하거나 미생물 배양을 통해서 얻었는데 플라스틱에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 환경오염 주범이 유용한 자원으로 재활용된다니 그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법으로 기대를 해볼 만하겠군요. 네, 이 플라스틱 가운데 사용량이 세 번째로 많은 페트는 섬유 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지만 그동안은 재활용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재활용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가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새로운 재활용의 길이 열리면서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빨리 산업화되길 기대합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대전시 석교동의 한 사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대웅전 300제곱미터가 모두 불에 탔고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 한 명이 손등에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 2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현재 잔불 정리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완전히 꺼지는 대로 정확한 화재의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뉴스브리핑 성룡희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천안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인 서고 이동영 선생 동상이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남부 오거리에 세워졌습니다. 높이 11m, 무게 15.9톤의 황동과 석재로 제작됐으며 한복 차림의 선생이 오른손에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대전시가 버스 정류장 24곳에 온열 의자를 설치했습니다. 오전 5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평균 40도의 온기를 유지하게 됩니다. 35년 동안 미용실을 운영하며 공주 반포 계룡산 기슭에서 글쓰기에 전념 중인 오명희 작가가 충남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필집 바람같은 인연들을 펴냈습니다. 김태호 조각전이 오늘부터 31일까지 문화공간 주차에서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세종과 충남 북부 권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 9시까지 세종과 충남 전역에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과 가동률을 조정해야 합니다. 현재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종과 충남 52, 대전 38 마이크로그램으로 모두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보건당국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과 외출 시에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사랑과 행복을 함께 나누는 성탄절입니다. 생생 인터뷰에서는 진정한 성탄과 봉사의 의미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의 슈바이처로 불렸던 고 이태석 신부의 선종 10주년을 앞두고 그와 함께 톤즈라는 지역에서 보낸 한 달간의 기록을 책으로 묶은 천주교 대전교구 대흥동 성당 박진홍 신부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진홍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성탄 축하드립니다. 예, 성탄 축하드립니다. 예, 청취자들께도 성탄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청취자 여러분 성탄 축하드립니다. 네. 올 한 해도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이슈들이 또 만들어졌고 또 수많은 사건 사고로 인해 울고 웃는 한 해가 됐었는데 신부님은 올 한 해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2019년은 뭐 너무나 바쁘고 마음속에 부담도 많았던 해였고요. 네. 그래도 뭐 어떻게 다 이겨냈고 뭐 보람이 뿌듯한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대흥동 성당이 100주년 맞이해서요. 그렇죠. 100년간 역사 정리해서 책으로 발간했던 거하고 이제 대흥동 성당 종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든 거하고 네. 대흥동 성당 벽화 복원 사업 준비 좀 했는데 뭐 그런 거하고 또 개인적으로 뭐 10년 동안 고민하다 겨우 책 한 권 이제 마무리하게 된 것이 있어서 아주 하여튼 정신없이 바쁜 해였습니다. 예, 성탄 좀 해서 아주 의미 있는 책을 내셨는데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네. 특히 올해는 경제 침체가 계속되면서 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기부의 손길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 해마다 이웃들을 위한 기부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인데 우리 사회 기부나 봉사 문화 어떻게 보시나요? 뭐 경제는 올해만 나빠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뭐 따져보면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 경제 뭐 좋았던 적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난 한 해가 뭐 세계적인 경제 침체 분위기 속에서 그나마 네. 뭐 우리나라 꽤 좋은 성적 얻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경제가 어려워져서 어려운 이들에게 기부의 손길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경제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자꾸 돈으로 계산하는 분위기 때문에 기부의 손길이 줄었다고 생각해요. 예. 기부, 뭐 봉사는 뭐 절대로 돈이 많다고 많이 하고 돈이 적다고 적게 하고 하는 그런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네. 콩 하나도 나눠 먹는 그런 미덕이 있었죠, 우리 민족은. 예. 예. 그 마음의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행을 펼치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또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의미에서 그 남수단의 슈바이처로 불렸던 고 이태석 신부님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 신부님은 아프리카 남수단 시골 마을인 톤즈에서 교육자, 또 의사, 또 가톨릭 사제로 활동을 하셨는데 신부님께서 모신 이태석 신부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신부이자 교육자이자 의사이자 건축가이자 음악가의 모습으로 사신 분이셨는데요. 네. 그 중에서 뭐 가장 강하게 느낀 것 하나를 딱 잘라서 말해보라면 이태석 신부님은 선교사였어요. 네. 네, 흔히 이제 선교사라고 하면 너무 그리스도교적인 이미지가 강해서
그리스도교 신자 아닌 분들이 좀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뭐 10년 동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네. 이태석 신부님은 그게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의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을 말하는 거니까 네. 이태석 신부는 그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선교사 하면 자기의 종교를 이렇게 전파하는 사람으로 되게 받아들이는데 신부님이 보시는 선교사의 개념은 약간 좀 틀리는군요. 예, 제가 그동안 만났던 선교사는 다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네.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바치는 사람들. 그리스도 때문에. 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길을 따라서 걸으셨던 그런 분들이시죠. 네, 예. 맞습니다. 예, 박 신부님 역시 톤주로 가셔서 고 이태석 신부님과 함께 한 달가량 생활을 하셨죠? 예. 그때 얘기 좀 해주시죠. 2006년도 1월 중순부터 예. 한 2월 말까지 대략 한 달 반 정도 네. 이태석 신부님 계신 남수단 다녀온 건 맞는데요. 네. 제가 거기 가서 봉사를 한 거는 아니고 신부님만 그냥 따라다닌 거고 신부님 앞에서 봉사라는 말 꺼낼 수도 없고요.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냥 그 신부님의 생활을 바로 이제 같이 지내면서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부님 따라다니면서 마침 거기 카메라 저기 비디오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예. 그거 가지고 신부님 일거수일투족 다 촬영하고 다니고 신부님한테 혼나고 왜 혼나셨어요? 일하는데 방해된다고 네. 그랬었습니다. 예. 사실 신부님이 그때 촬영했던 덕에 저희들이 울지마 톤즈라는 다큐멘터리를 KBS에서 제작이 가능했던 거죠. 이태석 신부님의 생전 모습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유. 예. 근데 그때 이걸 꼭 찍어놔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그때 그런 생각보다는 처음엔 가볍게 생각했었어요. 그냥 신부님의 모습을 그냥 너무 아까운 모습들이라는 생각만 했었고요. 예. 그리고 신부님하고 그냥 장난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촬영을 했었던 거였어요. 나중에 그게 그렇게 소중한 자료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예. 참, 이 기록을 남긴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사실 그때 촬영된 화면이 없었다면 이태석 신부님의 활동상을 우리들이 그렇게 알 수가 없었겠죠. 예. 내년이 고 이태석 신부님의 선종 10주년인데 이 신부님의 생전 모습을 모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리움이 또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 이태석 신부님에 대한 기록과 기억을 톤즈를 웃게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셨죠? 네. 2006년에 네. 이태석 신부님을 이제 후원하시던 분들이 운영하던 인터넷 카페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 이태석 신부님 소식을 이제 사진과 함께 글로 연재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뭐 그때도 뭐 장난도 치고 막 웃어가면서 유쾌하게 글을 썼던 거고 이태석 신부님도 가끔 그에 댓글 달고 하면서 재밌게 이제 진행을 했던 건데요. 예, 예. 2009년 여름에 어느 날 갑자기 이태석 신부님 암 선고 받으신 것 때문에 네. 제가 좀 충격을 심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글을 못 쓰게 되었고요. 그때 네. 한 10년이 흘러간 거죠. 이제. 그러다가 네. 작년에 그 이태석 신부님 제자 그 토마스가 의사. 졸업하는 예. 졸업하는 날 이태석 신부님 동상 앞에서 막 울고 있는데 네.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이태석 신부님 그 생전에 하셨던 이 글에 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이걸 꼭 마무리하라고 했던 그 경상도 사투리로 꼭 마무리해라 했던 그 예. 말이 생각이 나서 마침 그러고 있는데 또 바오로딸 출판사에서 그 글을 인터넷에 있는 글을 보고 책 내자고 또 이야기하셔서 예. 그렇게 책을 내게 됐습니다. 마무리하고요. 예. 사실 묻힐 뻔했던 중요한 글들이었는데 이번에 한 권으로 정리가 돼서 참 좋습니다.
저도 꼭 사서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태석 신부님은 봉사를 하시면서 계속 기쁘게 하셨죠? 웃으면서. 어땠습니까? 이태석 신부님의 특징 중에서 뭐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저는 개그맨이라는 얘기도 하고 싶어요. 네. 한 10분, 15분에 한 번씩은 주변 사람들 늘 웃겼던 분이세요. 늘 웃으셨고요. 예. 예. 이태석 신부님과 박 신부님과의 인연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까? 이태석 신부님이 그 군 시절에, 네. 군복무 시절에 그 군의관으로 지냈던 곳이 지금 충청남도 지금 세종시에 있는 저기 조치원 근처 저기 천안과 전이 사이에 있는 네. 군부대였어요. 예. 네, 그 근처가 제가 신학생 때 지냈던 그 장소였거든요. 네. 그 동네가. 예. 그래서 신부님 거기 있다가 이제 살레시오 수도에 입회를 하셨고, 그리고 네. 이제 방학이 되면 거기를 자주 찾아오셔서 그 신부님 뵙고 이렇게 찾아뵙는 그 신학교 보내주신 신부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그 기간이 있었는데, 네. 그 기간에 제가 옆에 늘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주변님에게 그 청소년 공부하라고 다녀오라고 그랬을 때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공부할 때 신부 되고 나서요. 예. 그때 살레시오 수도원에서 지내게 됐는데, 그때 이제 턴제에서 휴가 나온 신부님과 이제 대화 나누다가 오라고 그래서. 예. 그래서 가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 당신 충남이었겠죠? 조치원. 예. 넘기고. 지금은 세종시지만 거기에서 군의관으로 근무를 하셨군요. 이 신부님.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대전교구 신부님이 신학교에 가는 걸 추천을 해주신 건가요? 네. 그때 전희성당 주임 신부님이셨고요. 황용현 신부님께서 예. 신학교 가도록 추천해 주신 겁니다. 그럼 저희 지역과도 굉장히 인연이 있으신 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태석 신부님은 2010년에 개봉했던 그 영화 울지마 톤즈의 주인공으로 많은 관객들을 울렸고, 또 여전히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선종 10주기를 맞아서 울지마 톤즈 2가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요. 예, 슈크란 바바라는 소제목으로요. 예. 지난 12월 23일 날 서울에서 시사회에 있었고요. 예. 1월 9일에 개봉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예, 1월 9일에 개봉을 해요. 예. 예, 이 신부님을 그리워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책과 영화가 유안이 되고 또 울림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네요. 무엇보다 고 이태석 신부님이 아프리카 오지의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의 삶을 살았던 모습, 또 그 정신, 우리 모두가 이어가는 게 중요한데, 신부님은 어떻게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태석 신부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느 어린 환자에게 이 수숫가루로 죽을 써서 이제 먹으라고 준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아이가 그거 안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으니까 자기를 간호하는 아버지가 이틀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는데, 네. 그 아버지가 드셔야 자기가 먹겠다고 우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 먼저 한 수 뜨시라고 하니까 또 아버지는 아들 막 혼내시면서 아들이 안 먹으면 자기도 건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서로 안 먹고 고집 피우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태석 신부님은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이게 비참한 상황입니까? 행복한 상황입니까? 라고요. 그래서 행복은 많은 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돈으로 500원도 되지 않는 그 수수죽 한 그릇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라고 하셨는데, 이태석 신부님이 늘 가지고 계셨던 정신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봉사의 삶과 정신은 얼마나 많은 것을 내어놓느냐가 아니라 서로 얼마나 먼저 생각하고 나누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그게 이태석 신부님 정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신부님, 예정됐던 시간이 이미 다 됐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정한 성탄과 봉사의 의미에 대해 천주교 대전교구 대흥동 성당 박진홍 신부와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브리핑입니다. 금강일보는 대전 대흥동 성당서 재현된 예수란 제목으로 대흥동 성당 100주년과 성탄절을 기념해 성당 건물이 지어진 1960년대의 성당 주변을 재현한 구유가 대흥동 성당에 설치됐다고 전했습니다. 충청투데이는 내년 크리스마스엔 하얀 벽 대신 하얀 눈을 이란 타이틀로 크리스마스를 맞은 가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 소아병동의 모습을 전했습니다. 중도일보는 제2의 여수 밤바다 킬러 콘텐츠 발굴해야, 대전일보는 문 대통령 수출 규제 철회, 아베 총리 안보공조 중요, 이런 제목의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이재은,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12월 25일 수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